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둔화하면서 안정세를 지속했습니다. 국제유가의 하락 등으로 석유류의 물가 상승폭이 축소됐고 농산물 물가도 안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87년 역사상 최초로 본국에서 공장 폐쇄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는데 내연기관차를 고집한 전략이 패착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도매 판매 감소 소식에 오늘 오전장에서 나란히 3%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양사 모두 해외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특히 현대차가 5.3%의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3분기 실적 둔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은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는데요. 오늘 두 업종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 화장품주와 보안주에 몰렸던 수급이 오후 들어 2차 전지로 이동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지금 이 시각 0.15%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파란불 켜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엔 글로벌 도매 판매 감소 소식에 지금 이 시각 3% 이상 하락세 보이면서 23만 8천 원의 거래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오늘 장에서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네요. 지금 이 시각 시총 상위단 12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셀트리온이 이 제약바이오의 강세 보여주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지수 흐름입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코스닥 지수 오늘은 0.18% 내려가게 되면서 약하게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7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토해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현재 10위부터 1위까지의 이 시총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이 엎치락 뒤치락 계속해서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는 알테오젠 2%가량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32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어제와는 반대로 2.53% 하락세 보여주면서 17만 7,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천당제약과 리가캠바이오 오늘 장에서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클래시스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만이 빨간불 켜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호회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간단하게 이 간밤 미증시 그리고 오늘 국내장까지 짚어봐야겠죠. 우선 이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쉬어간 가운데 유럽 증시는 지난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2일 이 독일의 닥스 지수와 프랑스의 까끄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갔지만요. 또 유럽의 자동차 업계 분위기는 이와 반대로 어두웠습니다. 전기차 경쟁에서 중국 업체들에게 밀리게 되면서 이 대표적인 폭스바겐은 본국인 독일 내 공장 폐쇄와 더불어서 인원 감축 소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오늘 우리 시장 여전히 오늘도 유의미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이 코스피는 장 초반의 상승부를 지켜냈지만요.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어제 코스피의 전체 거래대금은 약 8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말라붙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또 코스닥 역시 7조 원을 겨우 넘기면서 전체적인 수급 가뭄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됐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 전반적인 거래량이 아쉽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STO와 제약바이오 또 2차 전지 테마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레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참 고민 많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1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순차적으로 접수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늦게 신청을 주시면 시간 관계상 진행이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을 바라면서요. 오늘도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벌써 이 민족 대명절이죠.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경제방송 아나운서로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게 추석 전에 팔아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좀 우리 시장 매년 9월 초 반복된 약세장을 보여왔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최근 10년 동안 여러분 9월 달 추석, 그러니까 9월 추석이 아닐 수도 있겠죠. 참 추석 전에 10거래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봤을 때 10번 중에 7번이 하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락폭 자체가 뭐 한 4%대 정도 코스피 지수 상황이에요. 그랬던 적이 좀 많아서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좀 항상 그래요. 돈을 좀 안 쓴다. 그리고 사실 그렇지만은 국내 증시가 코스피는 좀 덜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8월 말까지 해서 전체 종목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월 1일 가격보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더더욱더 사람들이 좀 이 국내 주식에 대해선 장기 투자 관점 자체가 굉장히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장기 투자하면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을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풍기긴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따르겠냐고. 그리고 사실 또 금투세 이슈 터지잖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증시에서 빠져나갈 자금이 또 얼마라고 합니까? 150조 원대라고 합니다. 또 그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세수의 합은 뭐 1조 5천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거래량을 더 활발하게 유지시켜서 거래세를 더 걷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정부의 입장은 민주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오늘 시장은요, 추석 전까지 해서 또 추석 전 다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까지 증시인데 쉽게 움직이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시장은 뉴욕 증시의 휴장을 통해서 이제 다가올 새벽, 내일 아침에 우리가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흐름을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유럽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단기 트레이딩상의 전략들이 먹히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하나 좀 봐드릴 테니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시장이 좀 쉽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좀 대형주부터 해서도 봐드릴 거고 뭐 여러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AS도 좀 도와드릴 거니까요. 또 상담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 추석 이전에는 약세의 흐름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은 뉴욕 증시의 휴장, 또 상승 모멘텀의 부재라는 환경상 여전히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 시장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테마 장세 위주로 과연 어떤 테마들이 급등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돌아온 장전 관심 테마, 오늘 저희가 집중해볼 키워드는요. STO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제 이 시간만 하더라도 이 증권 관련 토큰들이 이렇게 뜨지가 않았는데 어제 오후장 들어서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STO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네, STO 토큰 관련주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 다 엮여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정책 이슈가 나와주면서 어제 사실 오후장부터 약간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시간으로 급등이 전부 다 나오고 오늘 좀 포텐이 좀 터진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렸고요. 이런 관련주가 있습니다. 올려드렸죠. 그리고 관련주들 죄다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던 하루였던 것 같네요. 자, 종목별로 보면은 너무 많이 종목들이 올랐어요. 몇 개만 좀 추려왔습니다. 자, 우선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25%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너무 높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시가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현재 가격은 19% 정도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9%에서 25%까지 올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K옥션 같은 경우에도 11% 출발해서 21%대까지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는 13%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이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일전에 이제 상담을 하셨던 분이 기억이 나요. 요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둘째 날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답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지없이 쭉 빠지다가 이제 어제 터지고 오늘 올라가긴 해요. 근데 아직도 상담해 드렸던 가격까지는 오지 않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우선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이게 윗골이 달려있는 모습이라서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근데 우선 뭐 나쁘진 않은 모습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20%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로서 가장 핫한 건 핑거. 이 종목이 상한가에 현재 잠겨 있는데요. 상한가 이제 물량 자체 잠깐 체크해 보자면 그 물량이 19만 주밖에 안 돼요. 네, 8,580원에 19만 주. 뭐 언제든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뭐 원체 조금 내려왔다가 또 급반등하고 또 하다 보니 그리고 매물벽 자체가 조금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안전하진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될 테마로 오늘 올려드렸었던 게 전고체 관련 테마를 좀 올려드렸고요. 전고체 관련 테마 대장주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뜬 종목이 EV 첨단 소재. 이게 좀 최근에 좀 핫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이게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이 21%까지 3% 출발해서 역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 당연히 이 종목 가겠죠.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엮여 있겠죠. 이 종목도 9% 출발해서 15%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장전 예상치에서 상한가를 그려보다가 좀 풀리긴 했지만 시가 4.7% 출발해서 14%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도로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이슈가 쉽게 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필에너지 차트만 보시더라도요. 완전 바닥에서 돌리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조금 아쉬운 점 뭐냐면 윗꼬리가 계속 잡혀요. 근데 잡힐 수밖에 없는 게 전고점 자리 라인이 이렇게 딱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바로 전에 바닥 자리가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약간 좀 이런 횡보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죠. 매물표 자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찌됐든 간에 좋은 흐름이 좀 나왔었다는 점. 추가적인 흐름은 제한적일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참고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뭐 빠른 날은 7시 정도 늦게 올리는 날 8시경에 좀 올려드려요. 종목을 오늘 보셔야 될 테마 종목군들을 올려드리고요. 오늘 3개의 테마를 드렸는데 전기차 쪽이랑 STO랑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이 중에서 2 테마가 오늘 시장을 장악을 했고요. 내일도 제가 상황 보고서 또 좋은 또 테마들을 올려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내용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읽어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좋은 투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올려주시는 저희 장전 관심 테마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내일 아침부터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창구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최고 상승률 종목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 아우딘 퓨처스도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 보여줬지만 또 오늘 LG화학이 아우딘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시총상위 대형주를 골라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총상위 코스피를 보면요. 이 현대차와 기아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게 시장이 오늘은 또 조금 뭐냐면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1% 하락이 나오는데 되돌림 반등이 나올 듯 하다가 또 못 가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보면 삼성생명 굉장히 좀 큰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 삼성물산이 6%대 또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주사 종목들이 움직이나 싶을 정도의 모습들이 있어요. 두산, LG도 오늘 7% 급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SK도 반등이고요. CJ 3.8% 올라가고 있고 GS도 4%가 올라갑니다. 하나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 좀 아웃퍼폼해요. LS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그래서 이게 또 시장이 또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건가? 이게 사실 국내에서 이 지주사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요 대체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시장이 이제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좀 가치주를 그러니까 약간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성향이 좀 많이 보인다. 그게 이제 2차 전지에도 좀 많이 묻어나고 있고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로? 약간 조금 이 지주사 쪽으로도 좀 물량이 들어오는 게 포착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그림이 나오네? 그러면서 시장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어요. 다만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인 삼성과 하이닉스나 그리고 뭡니까? 현대나 기아는 엉망진창이에요. 현대는 제가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는다 말씀드렸지만은 손절을 제가 당했습니다. 손절 터치하면 어쩔 수 없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손절가 굉장히 짜게 잡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이 정말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아직 스스로 저도 확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경기가 좀 회복이 된다, 나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고용지표도 그렇고 지표들 상황 자체가 경기가 죽지 않는 것 같아라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많이 답답한 거는 대형주 가운데서 삼성과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현대차의 이 모습은 진짜 이렇게까지 뺄 일이야 싶을 정도예요. 제가 이 라인을 항상 만들어요. 현대차는요. 여기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못 올립니다. 여기를 제가 3월부터 현대차 리딩을 해드리면서 이 박스에 대한 부분을 정말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려 세웠어요. 팔지 마세요 말씀드리고 여기 돌파하면 크게 갈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기 라인 돌파하면 크게 갈 거예요 말씀드리고 이 장대 항봉이 나오고 깨는 듯 했지만 여기 지켜내고 라인 지키고 다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라인 이탈한 거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예요? 장대 양봉 끝자락의 이탈은 뭐다? 우선 이 자리는 손절 자리라고 강조를 드려왔었죠. 여기가 손절 자리죠. 그리고 나서 이 라인 있죠. 두 개의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깼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깼지만 바로 올려놓길래 이건 다시 가나 싶었고 다시 이 라인을 상단으로 올려놔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한번 대응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하단 라인 여기 약간 이 중단 라인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제가 뭘 잡았냐면은 여기는 손절가를 잡았어요. 왜? 이게 진짜 가는 건지에 대한 그림을 확인하려면 절대 깨면 안 되는 자리가 그래도 이 박스 자리에서의 중단 라인이었거든요. 그를 깬 자리를 그 자리를 잡아놨던 게 제가 24만 4천 원 자리였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 또 깼어. 근데 여기가 또 하단 자리까지 또 왔어.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냐? 여기서 또 내려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약 23만 8천 원 정도 될까? 이 자리예요, 여기가. 여기 자리는 또 무슨 자리야? 매수 자리로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는 자리거든요. 혹시 몰라서 준비해놨었던 손절 자리는 깼거든요. 근데 기아도 오늘 같이 떨어져요. 판매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괴롭혀요. 근데 분위기가 이게 수급적인 상황 자체가 시장이요.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 현대차 매도를 하고 있고 다시 전체 수급 봤을 때도 기관들이 좀 매수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팔거든요, 최근에. 외인들은 또 뭔가 이게 합심이 안 됐다고 할까? 외인들은 매도를 하다가 다시 또 매수로 좀 돌아오는 듯한 모습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 수량이 또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또 전체 시장에서의 무슨 상황? 거래 대금 자체가 약간 느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렇다고 어제 다시 8조대 또 찍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한동안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추석 전에 우리나라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뉴욕 증시의 흐름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사실 이 FOMC가 한 15일, 16일 남았나요? 20일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으나 추석 이후에 갑자기 시장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락이든 상승이든. 그래서 우선은 저는 계속 똑같습니다. FOMC에서 금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최소한 1주에서 3주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그냥 고지고대로 무조건 좋다구나 하고도 하면 안 된다. 계속 아주 천천히 보셔야 되고요. 급한 대응은 무조건 자제. 현금 확보 일단 해두시고 FOMC 금리 보고 그 반응 보고 그다음 한 달 뒤에 대응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10월 말에 하시라고요. 어차피 시장이 가장 좋은 시점,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언제냐면 11월부터 4월까지가 좋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가 주식하기 가장 좋은 시장이에요. 딱 그 시기잖아요. 맞물리잖아요. 근데 시장이 쭉 빠져버리면 좀 늦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휴일이 좀 많은 만큼 또 이제 이번에 국군의 날도 대체 공휴일이 지정된다고 하죠. 그러면 10월 첫 주는요. 화요일이랑 목요일을 쉬고요. 월수금만 일을 하는 또 징검다리 이상한 연휴가 돼요. 10월 첫 주가. 그래서 뭐 그때도 보면은 또 사람들이 또 주식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10월 초까지는 어찌됐든 좀 시장을 천천히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추석을 앞두고 쉬어가는 장세고요. 또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죠. 9월 FOMC 금리 인하 이후 한 달까지는 계속해서 관망세로 지켜보시라는 점, 또 현금 보유의 중요성까지 다시 한번 밑줄 그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단 대형주들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 지금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1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말끔히 해소되는 이곳, 지금 정호의 템베거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현재 매수가가 6,850원에 100% 유일하게 들고 계신 종목인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기대가 되네요.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8,200원 선 수익 구간을 축하드리고요. 또 이 미 대선 관련주 가상화폐 테마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정부의 토큰 증권 법제화 재개로 인해서 STO 관련주로 큰 관심 받고 있죠. 전문가님, 지금의 이 반등 기조 언제까지 좀 유지가 될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추천드렸다가 손절을 당했죠. 네, 그렇지만 제가 보유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한 번의 급반등은 있을 거다. 그때 맞춰가지고 정리하셔라라고 이 얘기를 제가 최근에 몇 차례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오늘 보면은 시가 대비해서 바로 못 튀어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또 빠지지도 않아. 보니까 이게 분봉이 1분봉 볼게요. 이러고 있어. 여기 라인을 지키고 있어요. 가격적으로 이제 8,150원, 8,100원 정도 라인인데요. 근처입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은 또 움직임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 검은색 이 라인이 1분봉입니다. 1분봉에 241선입니다. 네, 여기 라인이요. 이 라인 이탈하면 사람들이 팔려고 하겠지? 네, 그쵸? 요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지금 8,100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맥스 8,100원 이탈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좀 눈에 들어오고요. 라인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뭐 8,150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최저점 자리로 인식되는 구간 여기 자리가 한 8,120, 30원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맥스 8,100원을 강하게 이탈하면은 가능한 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어떠실까
그렇지 않고 버텨준다면 한 번 더 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약간 아리송합니다.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요. 나쁘진 않아요.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라인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기 라인만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유바이오로직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2,5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2.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87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게 아니라면 이번 단기 고점에서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아서 단가가 다소 아쉽습니다. 현재 5일선에 걸쳐 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상담을 해드렸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아로직스 최근에 몇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라인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보였었던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가 12,000원 정도 돌파하면 12,500원 이 정도였는데 언제 매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매도 자리가 조금 놓쳐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호가 상황 보시면 호가 상황이 아니라 차트 상황 보시면요. 현재 그 12,500원 자리가 굉장히 좀 계륵 같은 자리예요. 여기 보시면요. 눈에 딱 들어오는 자리. 항상 주식 매수를 하시면 매수 자리에서의 고점의 자리가 딱 있거나 아니면 위에 자리가 있거나를 보셔야 돼요. 여기 자리 하나 있고 여기 자리도 약간 횡보자 이렇게 길게 있고요. 근처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근처 자리를 보셔야 돼요. 여기도 있고요. 매물벽 자체도 나름 여기 꽤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이 구간대 자체에서 매물폭 자체가 다 꽉 차 있는 종목이라 여기서 등락 자체가요. 갭으로 따져보자면 10,000원대부터 14,000원대까지 계속 이렇게 큰 상황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짧게 보고 대응을 할 게 아니라 나중에 큰 그림을 보고 이 구간 자체를 돌파하는 그림을 보면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에서는 우선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면 12,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 거예요. 여기서 살짝 슈팅이 나오면서 12,500원, 13,000원짜리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실은 안 보실 것 같고요. 조금 버텨보셨다가 매수가 오면은 이거는 정리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8만 원 그리고 3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바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2.79% 현재 4거래일 연속 강세 이어가면서 어느새 59,0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S&P 무디스에서 첫 글로벌 신용 등급을 획득하는 등 또 4분기 실적 회복세의 증권가 리포트까지 격포제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단가가 상당히 높으시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네. 앞으로 되게 좋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포스코 인터는 대왕거래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 재건 이슈도 있고 조만간 오늘이었나?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조만간 오늘 아닙니다. 조만간 그 우크라 쪽이랑 뭔가 미팅이 진행되는 것 같던데 전력 설비 쪽이었나? 그쪽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슈가 되면은 관련주들 죄다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는 뭐 그래도 자회사 회사들이 다 2차 전지 쪽으로 껴 있으니까 이래저래 좀 다 그냥 엮여 있어. 그래서 괜찮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과연 얼마나 더 잘 많이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매수는 이제 하신 지가 이제 1년 정도가 되신 것 같은데 다시 올라올 겁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크셔가지고 조금 고생하셨는데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올라옵니다. 올라올 거고 매수가가 올라오면은 상당히 조금 사람들이 팔려고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딱 매수가 근처 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 8만 원대 근처까지는 갈 겁니다. 다시 7만 원 돌파 여기 할 거예요. 올라갔다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다시 갈 거예요. 그리고 8만 원 근처가 오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가? 왜 안 가? 이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요때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서로 팔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다려 보신다면은 저는 그 과정들을 거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도 여기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은 포스코 인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고생은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갈 거예요. 수익으로 갈 건데
다만 이제 매수가 왔다고 해서 너무 무턱대고 그가 너무 힘들었다, 지쳤다 그리고 팔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어떨까요? 회사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고요. 1차 목표까지 10만 원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도 자리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종목 상담 신청 저희 바라고 있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로 들어온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노루페인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11,150원에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0.11% 약하게나마 오르게 되면서 9,000원 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검은 월요일 이전 수준으로는 되돌리지 못한 채로 좀 횡보하고 있는 게 참 아쉬운데요. 답답하신 마음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아이고 이게 노루페인트가 가려면 재건 이슈도 있겠지만 댐 이슈도 있고 이렇게 섞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이제 매수하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과거시셨다면 이번에 올해의 매도 자리를 여러 번 놓치셨던 거고 그리고 만약에 올해 매수하셨다면은 매수하기에 상당히 조금 대응하기 어려웠었던 선수들의 자리에서 좀 따라 들어가셨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자, 근데 이제 주가의 큰 차트상의 좀 대응으로 본다면 이렇게 큰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라인의 추세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게 맞아요. 이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 TV 화면을 보시면 화면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 라인을 구조적으로 나와주거든요. 그러면 사실 현재가 자리는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의 영역이에요. 이 자리 자체가. 그래서 보통의 매수가 대응을 할 때 라인을 이 라인으로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잡고서 이 자리들이 이제 매수 자리로 많이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더 보자면 이런 자리를 잡아서 이 자리를 매수 자리로 잡기도 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사실 이 두꺼운 요 아래 파란 라인 자체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버텨주셔야 되고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돌려세우면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매수가 자리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뭔가 이슈가 하나 팡 불어서 한 번에 그냥 확 가주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가격적인 갭상으로는 2,000원 정도 차이다 보니까 가능은 하죠. 크게 어려운 가격은 아니에요. 한 번만 터져주면 돼. 주식이라는 건 원래 한 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맛이 간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돌려세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선 저는 10,000원대 아래는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 다만 이제 비중을 늘리시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최근에 다시 한번 댐 이슈를 비롯해서 재건 이슈랑 요거 환율적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한 번의 급반등 이슈는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그때는 한번 빠져나오세요. 다만 이제 여기서 더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차트는 그렇지만 과거치 데이터의 차트를 그림을 보면은 위에 고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매수가 오면은 정리하자. 매수가까지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화손해보험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6,045원에 5% 비중 보유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4%가량 크게 올라서면서 6,020원 선, 6,030원 선에 다시 한번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한화손해보험 어떤 전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나름의 신고가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쌍고점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면은 선수의 영역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 웬만하면은 투자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 윗꼬리는 잘라버리고 여기가 이제 고점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500원 위로는 나름 신고가예요. 신고가를 그리면서 지금 주가 움직임이 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최근의 차트고요.
물론 이제 몇 년치 차트에서도 그 신고가 패턴이지만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자면 이게 한 10년, 거의 20년치 차트인데 네,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또 이 보험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런단 말이에요.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 심리적인 압박을 어떻게 견뎌내실지가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튈 수도 있어요. 튈 수도 있는데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스 조정 나오면은 추세 라인으로 보면은 보세요. 종목들 라인을 봤을 때 이게 최근의 자리에서의 바닥 라인 찾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확대해 볼까? 이렇게 라인 잡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맥스 만약에 밀릴 경우 5,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5,000원대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5,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 또 문제는. 네. 그래서 우선은 저는 뭐 나쁜 건 아니다. 나쁘진 않고 구조상 위로는 열렸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오늘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나 이번 주의 상황상 더 올라가지 못하고 깨져버린다면은 그때는 조금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걸려 있으면 항상 강조드리는 거 사지 말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많이 좀 걱정이 된다 싶으시면 한번 딱 상승 나왔을 때 매수가 자리 근처에서는 살짝이라도 수익이 나셨다면은 우선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신고가 패턴에 대한 기대를 한번 가져보신다면은 얼마까지 보시면 되냐면 그건 짚어드릴게요. 1차로 6,500원대 이상은 보시는 게 맞아요. 한 7,000원까지. 그때까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제 말씀드린 거 참고해 보시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석을 앞두고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걱정 많으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 종목 상담 더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저희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요. 이 카카오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거의 8만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보유 비중은 약 23%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카카오 1.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6,4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매수 단가가 상당히 높으시기도 하고요. 또 매수가를 보니까 2년 이상 장기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SOS 전략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회사 좀 심해, 그죠? 나빴어요, 진짜. 어떻게 그런지 몰라. 이 라인까지 오는 건가? 잠깐만요. 아니겠지 싶은데 라인들이 보이네요. 자, 이게 제가 라인을 왜 그었냐면은 한 10년 전에 차트에서 끝자락 하단 자리를 얼추 그냥 그어본 건데요.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거기가 이제 3만 원대 초반 자리예요. 그러니까 최악인 경우 카카오는 3만 원대 초반, 3만 1,000원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바닥 확인을 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한번 인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그림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어떤 식으로 나와줘야 되냐면 3만 1,000원 정도가 올 것 같긴 한데 3만 원 초반 자리가 구조가 차트를 보일 때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요. 이게 차트 보면 위에 부분 연결을 시켜보면 약간 이런 식의 구조가 나와요.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약간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그릇의 모양을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닥자리 자체가 그 다음 바닥자리 자체가 높아져야 돼요. 전의 바닥보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종목이 어떤 식으로 갑니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너무 딥하게 가르쳐준다. 이 와이프한테 또 혼나겠네. 너무 맨날 다 가르쳐준다고 방송에서 혼나겠네 또. 여기 이렇게 안 할게요 박 PD. 네.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바닥이.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자리가 밑에 이게 밑에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말씀드렸던 이 바닥 자리를 지키면서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다? 네, 이거는 우선은 홀딩을 하셔야 돼요. 거의 다 온 것 같긴 해요.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홀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식을 혼자 하시면은 조금 힘드니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방송은 꼭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무료 글이라도 올리고 있는 그 사이트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3만 원 초반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그렇다고 거기서 여기 떨어진다고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홀딩하시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다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조만간 바닥은 확인합니다. 머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한번 힘내서 홀딩하시고 3만 원대 바닥 찍고서 올라오는 거 보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자세하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한화시스템 18,620원에 100% 유일하게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1% 이상 올라서게 되면서 19,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수익 구간이시네요. 전문가님, 지금 바로 수익 실현 해볼까요? 네, 18,620원이시면은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셨고 최근이신지 과거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래도 만약에 정말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차트를 그래도 보실 줄 아시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래도 고점으로 치고 갈 때 최근에 이때 매수하셨다면 안 따라가는 게 보이시고 만약에 이제 저 때시라면은 약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최근 몇 달의 기준으로는 매수하시는 스타일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따져보자면은 바닥에서 돌린단 말이에요. 나쁠 게 전혀 없어요. 하나 시스템 실적이 어디 가나요? 홀딩하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이 차트는. 아, 이 차트도 네, 차트 공부하면 안 되겠다. 자, 간단하잖아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돌려 세우는 거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매도하시면 안 된다. 네, 홀딩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기다려보자. 이 정도만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백업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백업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또 오늘 AS 받아볼 종목들이 참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전문가님, 오늘의 AS 종목 어떤 것부터 받아볼까요? 네, 자 아우디 퓨처스도 이제 전고체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실적 3분기부터 엄청 좋아집니다. 그때 가서 올라갈 때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보세요. 자, 그리고 LG화학 볼까요? 자, LG화학 보면 LG화학으로 볼게요. 자, LG화학이 오늘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좀 조정폭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황 보다가 한 번 더 깨지면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홀딩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목표가 1차가 35만 원 자리였는데 이 부분이 도달을 하지 못했네요. 근데 만약에 내일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반등 주면서 약간의 조정 거치면서 가는 그림이에요. 다시 화장품주들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요. 저평가 이슈를 통해서. 성장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이제 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반등을 크게 나오잖아요. 뭐 제조도 마찬가지지만 바닥에서 돌리는 그림들이 좀 포착이 되거든요. 거래가 터지면서. 그래서 화장품주들의 조금 추이가 기대가 된다. 뭐 아우딘도 마찬가지로 그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좀 깨져요. 이거 손절가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손절가 라인 잡아드렸죠? 네, 저 라인 꼭 지키셔야 돼요. 아셨죠? 네, 꼭 지켜주시고 대응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손절을 했어요. 네, 손절이 됐습니다. 손절 라인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손절을 또 짧게 잡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종목들이. 그리고 나서 상황 보다가 다시 들어가면 돼요.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눈에 보인다면은 차트적인 상황에서 눈에 보인다면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 쪽이랑 IT 쪽이 아니에요. 화학 쪽이라고요. 화학 쪽이랑 2차 전지 쪽인데 좀 놓쳤던 종목 같은 거 있어요. 금호석유 같은 거 차트 보여 얼마나 좋아요 오늘. 어제 사실 참 하고 싶었는데 네, 안 했지. 포스코 퓨처엠 한다고 안 했는데 딱 차트 보니까 올라가겠더라고. 약간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이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바닥에서 완전히 돌려 세우는 종목들이 하나씩 계속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는데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우선 상황상 이 자동차 쪽은 우선 한 템포 빼야 되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어제 매수가를 제가 24만 원 아래 잡아놨었는데 내려왔다 올라갔더라고요. 분봉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 매수가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면서 25만 원 잡았는데 1.5배가 달성을 했어요. 근데 좀 창피하네요. 네. 오늘 달성했는데 시가에서 어찌됐든 조금 달성했지만 좀 이거 기다려볼 만합니다. 포스코 퓨처엠만한 게 없어요. 지금 이 종목들.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해보시고 만약에 가져가실 분들은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도 24만 원 아래서 잡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롯데 정밀화학을 준비했는데 일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오늘 추이가 굉장히 좀 이쁘게 좀 돌리는 모습, 최근에 굉장히 좀 차트가 굉장히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는 하반기에 환율과 운임가 하락이 좀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실적 이익 모멘텀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월등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산림 전용 방지 규정이 생겨가지고요. 글리세린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이익 모멘텀 자체가 생겼습니다. 그거 보시면 좋고 또 하나 우선 보자면 수급 상황에서도 이 롯데 정밀화학의 최근의 수급은 꽤나 매력적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기관들이요. 이게 좀 쌍끌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 보시면 쭉 들어오죠? 네. 쭉 사요. 많이 사요. 투신권 쫙 들어옵니다. 투신권. 네, 그죠? 그리고 연기금 보세요. 쫙 들어옵니다. 종목을 좀 많이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어요. 차트도 보시면 이 바닥에서 돌려요. 주봉으로 볼게요. 좀 주봉으로 보자면은 이거 여기까지 내려왔었다가 올라가는 그림 추세예요. 이거 돌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주봉상으로 좀 보더라도 추세 라인으로 맞춰 보더라도요. 요 라인 보이거든요. 55,000원까지는 딱히 문제가 없는 거지. 돌려 세울 수 있다.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 48,000원부터 5만 원까지 약간 오르긴 했지만 그 사이에 매수를 항상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어디 봅니까? 여기 라인. 항상 전 저점이 저항선 작용을 합니다. 여기가 55,000원 됩니다. 1차 55,000원, 2차 가격은 65,000원. 저기 돌파하면은 65,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무리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매수하기 편할 겁니다. 65,000원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짧게 47,000원 잡아 드릴 거니까 꼭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경기가 만약에 회복되고 또 그렇게 회복이 안 되더라도 이 화학주들은 바닥 인식이 될 거예요. 기관들이 외인들이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저희 롯데 정밀화학까지 다 같이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물러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 미국은 노동절을 맞이한 휴장 현재 지나치고 있고요. 또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장 역시 이 추석 명절 황금 연휴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의 10배거 메이킹 종목은 롯데 정밀화학,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현재 많은 기대 모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